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찾지 못한 국내 증시. 어제장 상승에 따른 부담도 남아있는 하루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한 이후에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2,0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1,00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5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현재 낙폭은 제한시켜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3포인트 내린 1,84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하락 전환한 이후 현재는 오후장 약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몸을 사리면서 현재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52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앞서 강세를 보였음에도 이번 주 줄줄이 예고된 유로존 이벤트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서 1,160원대까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10전 내린 1,159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남겨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으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 전화번호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고요. 문자와 전화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와그 게시판도 참여 신청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전화 상담은 2통화만 받고요. 나머지는 모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이슈도 쉽게 풀어주시는 분인데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오늘 연결해 봤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피치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연내는 없다라는 뉴스와 11월 도매재고 지수의 예상 하회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성공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장과 차트의 키높이를 맞추려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60에서 50 언저리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가 껴 있어서 메이저들 간의 어떤 포지션 이익 구간을 지금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마 누르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유로존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로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포함한 유로존 17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S&P에서 이제 언급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 공포 속에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피치에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달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 가는 경고를 주면서 프랑스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강등의 연내 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 이탈리아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그랬고 프랑스는 강등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존에서 만들고 있는 EFSF라든가 ESM 또는 그 유로 본드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가장 그 기초 자산,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유로존은 붕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프랑스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피치입니다. 피치라는 신용평가 기관은 이제 세계 3대 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S&P고요. 그 다음에 S&P를 따라서 바로 그 신용평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데가 무디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치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그 결과를 따라오는데요. 피치가 이번에는 생각 밖으로 공격적으로 프랑스 신용도 강등이 연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서 말씀드린다면 S&P가 신용평가를 통해서 프랑스 신용도 강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고 명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치가 도랑을 쳐주면서 S&P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을 때 프랑스가 걸고 넘어진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또 피치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상호 보완적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장에 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도매지 재고 지수가 예상 하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표가 나오면 예상 상회가 가장 좋지만 도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 하회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잘 팔려서 도매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표가 예상 하회하면서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끌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그 고용 지표가 8.5%대지만 7%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 경기가 살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아주 얘기가 되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6%가 좀 오르는 모습인데 국내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수를 1890포인트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미국과 유럽은 하락 추세선을 연결한 선의 상단선 값을 돌파하고 돌파한 후에 3% 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장은 그거에 비하면 5%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옵션 만기로 인해서 메이저 간의 수익 구간에서의 싸움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 현물을 안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좀 13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실질적인 매도 주체는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어저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추세 전환으로 갔느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시장의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를 거의 뭐 10%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 110만 원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그 매개가 제가 아마 그 자동차하고 중국 관련주에 많이 갔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주가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매기가 바뀌면서 좀 더 고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버텨주면서 주도주가 바뀐 종목들이 낙폭을 그동안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오면 주가지에서는 상당히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를 보면 전기전자 쪽은 계속 갈 때 여타 종목 빠졌고 또 여타 종목에 갈 때 전기전자가 빠졌었는데 이제 전기전자가 버텨주는 상황이 되면서 여타 종목들 중국 관련주라든가 그동안 차화정에서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는 거죠. 다만 지금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로 인해서 주가에 눌림이 있을 뿐이지 추가적 상승은 예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또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요. 투자 대응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 것인지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네. 같은 날은 저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옵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누적의 포지션을 보셔야 되는데 누적 포지션을 보면 지금 그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기관이 올 매수를 한 자리가 콜 247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선 풋은 232.5가 외국인 개인 기관이 전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충분히 열어놓고서 아래 위를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지션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237과 240, 242를 누적으로 풋을 매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방보다 상방 쪽에 무게를 실어뒀다라고 본다면 위쪽으로 247.5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890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락 추세선 상단선 부분까지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주라든가
그동안 소외됐던 자동차 관련주, 화학주에 좀 관심의 비중을 좀 높여가면 되겠고요. 전기전자를 가져가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종목들,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아마 이번 대응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이 번호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모두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한 종목만으로는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전문가와 통화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02-3153-2613번 저희가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서 전화 반갑습니다. 주셨나요? 예,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서울 잠실이에요. 네, 가까운 곳 서울에서 보내주셨는데 저 멀리 부산이 아니라서 또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고민이신가요? 예, 오택. 네, 오텍이요. 예, 한 종목만 들고 계신 건가요? 오택하고 네스틱 칩. 넥스트 칩이요. 예, 예. 그리고 슈네 생명과학이요. 슈넬 생명과학 이렇게 세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까?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오택은 9,700원이고 25%요. 네, 네스틱 칩은 20% 13,000원이요.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슈네 생명과학은 2,700원에 15%요. 2,700원의 슈넬 생명과학 15% 비중으로 담으시는데 예,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들고 계신가 봐요. 예. 네, 세 종목 담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 종목, 세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제일 고민이신가요? 오택이요. 오텍이 가장 고민이시고 너무 높은 데서 들어간 것 같아서요. 네네,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 건 아닌지 이 예, 점이 예. 궁금하신 것 같고 슈넬 생명과학은 일단 고민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넥스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민은 고민인데 제 생각에 그거는 뭐 한번 내 산 가격에서 그래도 수익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건 차트 보고 들어간 건데요, 제가. 네, 차트를 확인해 보시고 일단 넥스트칩은 믿는 종목이시고요. 예, 주봉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투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얼마가 가든지 기간은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럼 예상하시는 목표가도 있습니까? 목표가는 저는 사실 10% 보고 들어갔거든요. 다 모든 네. 종목을 네, 10% 일단- 정도 예상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 예. 좀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좀 하다가 네. 안 하다가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게 우리 아들 종목인데 아들 거를 맡아서 한 지 한 2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고민이신 종목 오텍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직접 얘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서울 잠실 사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서울 쪽보다는 제가 그럼 서울 쪽 그 전문가님을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더 좋은데요. 더 좋아요? 지금 예. 현재 계신 분이요. 그거- 제가 팬이에요.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굴이 안 될까요? 제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빨개지잖아요. 아, 더워 죽겠네. 저 한 번도 안 빼놓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 지금 얼굴 심지어는 빨개지는 거 대방송까지 보시면 다 봐요. 제가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지셔서요. 빨개져요. 부끄러움이 많으시거든요. 팬이라고 아, 하시니까 얼굴이 터지실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잠실 사시는데 저도 집이 예. 역삼이라서 참 가까운 곳에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반갑고 일단 뭐 먼저 감사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또 얼굴이 빨개지기 전에 또 종목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택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오택 같은 경우에 뭐 아시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뭐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테마 있는 거.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하여간 다른 건 별로 저기 할 거 없고, 예. 이게 과연 그 회사가 네,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지, 저는 그래도 수익이 꾸준히 나는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테마 중에서도 그래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들어가야 네.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 본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거 방금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믿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게 장애인 복지하고 노인 복지 해가지고 장애인 차량 만드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 정치 테마가 조금 붙은 건 있는데 정치 테마 붙은 종목 중에서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실적까지 동반적으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예.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 중 금감원에서 잡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믿고 간다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차피 그 부분을 믿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갖고 와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금감원에서 잡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2007년도에 그 대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이명박 테마 2화 공연 같은 게 20배 넘게 갔잖아요. 예. 그것처럼 정치 테마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움찔할 뿐인데 제가 보기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분명히 계시잖아요. 예. 그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많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테마주 요 정도 밀리는 건 조금 감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감안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념을 가지고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넥스트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넥스트칩은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거 알고 있는 거 별로 없고, 예. 그게 이제 한번 사실 솔직한 얘기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예. 그게 전망이 앞으로 무슨 차량 그런 거 나오길래 예.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주봉 이렇게 들어가 봤죠. 예. 주봉 을봉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네.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주식을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유, 뭔 말씀이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한 가지는 테마를 봐야 되는데 예. 요 넥스트칩이 예전에 엔텍비전하고 공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박근혜 테마 이렇게 형성이 예. 돼가지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씨 국가미래연구원에 거기 발기인으로 여기 사회이사 성함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참여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번 들썩였어요. 그거는 저도 예. 몰라요. 예, 그것 때문에 한번 들썩였는데 일단은 박근혜 테마를 본다면은 엔텍비전하고 요 종목은 일단 끝났습니다, 시세가. 만약에 그거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시세가 끝났고요. 예. 끝났고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회사가 국내 페니스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냐면 자동차용 영상 처리 반도체라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하고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있냐면 현대하고 기아차 쪽하고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차량 소유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후방 카메라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하나뿐인데 이제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6대까지 늘어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6대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은 다른 데서 생산을 하고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개발할 거란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정부 정책 과제를 지금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방금 차트를 보고 좀 길게 보고 차트가 이뻐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보통 그런 이슈가 한 번씩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 이번 7월달 팔 때 한 번은 튀죠. 한 번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박근혜 테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이사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테마는 죽었어요. 이미 벌써. 죽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용 영상 처리 반도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차트가 모양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트대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 가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박근혜 테마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용 영상 처리 반도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슈넬 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런 조금 제가 보기엔 젠백스하고 조금 JW 중해신약 있죠. 좀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일단 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그 슈넬 생명과학에 그 에이프로젠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 국내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셀트리온, 바이넥스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 시밀러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장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만들면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건 시기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바이오 시밀러 공장 만든 데가 요 시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여기고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소식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레미케이드라는 그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에서 임상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임상 허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임상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거냐면 최근에 그 조류독감 그 조류독감 그 항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AP30이라 그래요. AP30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임상이 들어간다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게 요 임상이 일단 캐나다에서 먼저 임상을 허가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최근에 항암 치료제인 그 항체 신약 AP202란 게 있어요. AP202란 게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2012년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달에 임상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JW 중해신약이 왜 많이 날아간지 혹시 아세요? 글쎄, 저도 사실 중해신약을 투자했다가 거기서 수익 좀 보고선 이걸로 옮긴 거거든요. 그거 매도하고 일로 다시 옮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JW 중해신약이 신장암 그 3상 갖고 그리고 전립선암 2상 있고 지금 간암 2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그 체감 백신 GV1001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10배 넘게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항체 신약 AP202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아마 올해 그 말에 임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는데 이게 항암 치료제예요. 항암 치료제라서 그 제가 어떤 그 간암인지 어떤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요게 임상까지 가게 된다면은 연구 성과 계속 나오면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해신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JW 중해신약 요 흐름이 한번 좀 요런 흐름이 요 화면 보시면은 제가 보기 요런 흐름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중해신약은 너무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날아갔다 해서 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중해신약이 그 이상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슈넬 생명과학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그 임상 소식 때문에 갈 것 같으니까 조금 요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이죠 3,000원. 여기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오텍처럼. 그건 충분히 감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딱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충분히 그 투자 원칙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그 회사에 대한 소식이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전화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예.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아이고, 앞으로도 네. 더 열심히 볼게요, 앞으로.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봤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23만 6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64%. 언제쯤 만회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예. 작년에 그 굉장히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뭐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만 7천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뭐 그 수준에 지금 비교해 보면 주가는 상당히 뭐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단 정유 쪽에 치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자꾸 그 국제 휘발유 가격이나 유가가 올라가게 돼서 사람들이 그 유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업별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최태원 회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더 눌리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좋은 얘기도 나왔죠. 그 미국의 그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그 회사와 자동차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그 기본 합의서를 좀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전반적인 그 에너지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분야에서 이제 분리막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장기적 전망 가능성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이 정유주들이 최근에 또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란의 그 제재가 있죠.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원유 수급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들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네. 추가적 상승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좀 저평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뭐 매도 의견은 내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한 14만 원 선 정도로 좀 제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쌍바닥을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을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18만 원 선 제시해드리지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를 넘어가더라도 일단 홀딩 관점에서 좀 제한을 해드리겠고 23만 원 선 정도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좀 그런 회복이 가시화됐을 때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9537번님께서 보내주신 SKC 9537번님의 SKC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1,500원이고 비중이 30%.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 지금 화학하고 뭐 증착 네. 쪽에서 일단 뭐 볼 게 없고요. 아무래도 이 예. 부분 실적이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볼 필요 없다 부분 말씀드린 게 2분기 때 그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난 뒤에 3분기 때 한 절반을 뚝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인 어떤 뭐 기업에서 볼 때는 실적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볼 필요가 없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이 저번 주에 이 종목이 들어오면서 제가 효성에 좀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효성과 그 차트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쪽이 지금 현재 효성 차트입니다. 위쪽이 효성 차트인데 지금 이제 아래쪽에 그 SKS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차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241선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동반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41선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1선 있는 5만 원 상조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24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듯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별의 그 종목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역별이 놓인 종목, 역별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반등이 충분히 한 번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이 241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정도 중기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종목 같은 게 지금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자 1월 3일부터 지금 이제 기관이 이렇게 지금 현재 투신 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종목에 대해서 기대했을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단 이 최근에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볼 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의 차트를 비교해봐서 241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5만 원을 설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기관이 얼마만큼 이끌어주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 보시면서 기관이 이끌어주는 데까지 가져가는데 목표가는 5만 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39번님께서 보내주신 솔고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인데요. 오늘 뭐 6%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몰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원래 테마주들은 좀 이렇게 접근을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생체용 그 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솔고바이오가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관련주들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업계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네. 상황이 아니라서 상장을 지금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급상승하는 부분들은 순전히 테마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2009년도 그 순이익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59억 원의 손실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정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억 원의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보다 빠르게 2010년도보다 빠르게 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된다라는 건 볼 수 없겠고, 물론 장기적 그런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이 중요한데,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역시나 그 금감원에서 이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은 하락을 좀 이렇게 깊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 거래량하고 같이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480원 선 이 정도 선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 물량이 아직까지 출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갔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다시 한번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1,480원 선 손절가로 반드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시에는 일단 2,000원 선에서는 분할 매도로 해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지만 테마선 종목들을 함부로 좀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이 들어왔네요. 8204번님의 종목, 8204번님의 종목 남해화학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1,400원, 비중이 20%. 단기적인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대북 관련주 올랐을 때 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예. 일단 차트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그 남북 경협주 어떻게 의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제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남북 경협주니까 일단 그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 김정은이 죽고 나서 김정은 그 체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 체제가 이루어졌으면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 그 어떤 그 정권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김정은이 어떤 그런 정권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했었냐면은 남쪽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어떤 대남 그 도발 위협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잘 볼게요. 자, 김정은이 이제 체제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남쪽에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남 그 동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 비난을 많이 하고 비난수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보다는 어떤 그 방위산업 관련주, 방산주라고 하죠. 방산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남북 경협주가 좀 부각이 되기는 힘든 어떤 국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남북 경협주가 좀 들썩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더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반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차라리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들어갔었다면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은 만약에 대북 관련 남북 경협 쪽으로 들어갔다면은 지금은 기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교체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04번님 참고해 보시고요. 문자 종목 상담은 전화 한 통화 더 받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인데요. 어떤 분과 함께 통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혹시 TV를 켜놓고 계신가요? 네, 켜놓고 있어요. 그럼 TV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제 목소리 듣는 게 빠르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네,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전주인데요. 네, 이번에는 전라도 전주에서 보내주셨네요. 어떤 종목들이 속을 썩입니까? 네, 제가 이노세를 좀 작년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좀 주식 초보라서 네. 항상 방송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보고는 있는데 네, 제가 이노세를 작년에 매수했었어요. 바이두가 오른다고 하길래 단타로 생각하고 했었는데 예,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겨우 매수 가격이 오긴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든지 아니면 자세한 분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노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고요. 이노셀 한 종목만 궁금하신 건가요?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전에 네. 아침 방송 보면서 예, 하림홀딩스를 전문가님이 해주셔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서요? 예. 예. 지금 그 옆에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이신가요? 정태균 전문가님이요. 아, 정태근 전문가님이요? 예. 그래서 구입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네. 좋게 자세히 잘 해주시길래 했었어요. 근데 좀 내려갔어요, 요즘.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자세한 분석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노셀 매수하신 가격, 네. 그리고 하림홀딩스라고 하셨나요?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노셀은 1,810원에 50%고요. 네. 하림홀딩스도 2,610원에 50%예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이노셀이 단타를 보고 네.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요즘 좀 그래서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전화라서 상담 드릴 분은 전문가분이 이성규 팀장님인데요. 일단 하림홀딩스를 추천을 통해서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장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언제 추천하셨나요? 혹시 전문가님께서? 하림홀딩스는 예. 한 2주 전쯤 아, 알겠습니다. 했을 것 기억을 같은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정태근 전문가님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린 것 같은데 추천이 아니라 그 혹시 단기 종목으로 제가 드렸나요? 네, 단기 추천으로 좀 해주셨었거든요. 아, 목요일 아침에요? 이수정 혹시 목요일 아침입니까? 한 2주 거의 됐을 것 같은데요. 구입한 지가 제가. 아, 그래요? 이거 제가 일단 뭐 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목을 찾아가지고 일단 수익이 안 나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예. 일단 그때 당시 아마 나갔으면 제가 단기 관심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목요일 날 제가 단기 종목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하루 정도 보고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은 그 당시에 반등을 좀 부는 거 보고 하루 정도 단기로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그 반등을 줬다가 지금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끊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중장기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드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예. 저도 일단 짧은 시간을 두고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거니까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종목을 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쓸 테니까 요 종목을 일단은 그 손절가를 이탈했거든요. 네. 이탈했기 예, 때문에 그래요. 요 종목은 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라고요? 예. 네, 시청자님 일단 추천을 해주셨던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는 하림홀딩스에 대해서 지금은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종목 더 있었잖아요. 이노셀까지 한번 상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엔 이성규 팀장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는요. 지금 시청자님이 더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 이노셀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하시죠? 예. 사실 잘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 애널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제일 처음 맡았던 섹터가 어디냐면 바이오랑 제약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 기업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기업 뭐 임상하고 그러면 잘 올라가죠. 그래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예.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솔직히요. 임상하는데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예. 임상하는 데는 많이 들어가고, 임상이 보통 이제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더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4상, 5상, 6상, 7상까지도 가는 걸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 네. 시작해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아무튼 그 임상 같은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약을 팔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잖아요. 예. 그럼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예.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식약청의 검사를 받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FDA까지 식약청에서, 이 미국의 그 식약청이 FDA입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받아야 본격적인 매출이 정말 그 극대화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저도 이 기업을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서, 이제 어차피 제 섹터였기 때문에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안 나타나요. 예. 그 정도 3년 정도 지켜봤는데, 물론 그 이전에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적극 홀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줄기세포주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예.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밖에 역시나 기대할 수 없겠다. 아까 시청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뭐 매수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줄기세포들 얘기가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제가 손절가를 그래서 1,700원만 딱 드릴게요. 이 부분은 무너지게 되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왜냐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지켜보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이 말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가도 그래서 이거는, 걱정스러워서. 그죠? 상승하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누가 돈으로 끌어올리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손절가만 딱 확실하게 대응하시고, 매수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하림홀딩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닭고기 만드는 회사죠. 예. 최근에 FTA 하죠. 네. FTA 하게 되면 우리나라 축산업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닭고기 업체를 인수를 했죠. 예. 그럼 역으로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게.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역발상 차원에서는 하림홀딩스는 장기적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FTA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전태경 전문가님이 손절가를 이탈,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원칙이니까요. 내려가도 올라가. 근데 제 생각에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더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00원 선 정도는 반드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하림홀딩스가, 하림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내려온 거는 왜 그러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조류독감이요. 예. 사실 조류독감 같은 거는 그렇게 발병률이 높지 않아요. 그 언론에서, 옛날에도 언론에서 막 그거 해고서 로슈가 그래서 그 타미플루 팔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익을 올렸잖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발병률이 높지 않은데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냅니다. 신종플루가 사람 뭐 그러니까 치사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발병률 자체는 굉장히 낮고, 오히려 그럴 때가 닭고기나 이런 돼지고기, 부지역 이런 거 발생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럴 때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 왔고요. 예. 네. 그래서 하림홀딩스는 의외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예, 많이요. 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림홀딩스는요, 일단 걱정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상규 팀장님 팬 되실 것 같죠? 네, 끊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끊은지도 모르고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TV 보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 말씀을. 그쵸? 이성규 팀장님 팬클럽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문자 들어가야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들어왔는데요. 2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보내드리는데요. 힘내시라고 한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처음에 SKC 상담 드렸잖아요. 그분께서 9537번님인데 많은 참고가 됐다고 감사드린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디포스 들어가 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 같은 경우 줄기세포 대표적인 그 종목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전에 뭐 4만 원에서 날라갔던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에 대한 부분을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2만 원까지 날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계 그 줄기세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까지 가면서요. 근데 요 종목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요 종목은 일단 제가 보기엔 그 어떤 임상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와서 뭐 그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에 대한 어떤 그 판매가 허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이런 뭐 회사 내에서 좋은 소식도 있긴 하지만은 요 종목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지금 현재 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한번 좀 꺾였죠. 꺾였는데 전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젠백스 같이 조금 눌림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자, 젠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젠백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 종목이 10배 정도 날아간 종목인데 그 최장한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금 그 45,000원까지 가져갔다가 지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젠백스처럼 주춤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믿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좀 그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KMH 들어왔습니다. 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매도 시점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KMH가 그 송출 사업 최근에 그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이 좀 들었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그 송출 사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이 부분을 하고 있고 독점적인 기업이고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구조 송출이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제가 아는 거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KMH 독점적인 사업 부분을 갖고 있다는 데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군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진입하기도 힘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기술력이 그만큼 그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독점이란 부분들이 역시나 이 부분의 시장이 넓어졌을 때는 그 이익을 좀 가파르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진입하는 회사들이 순간 이 시장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생겨났을 때는 그만큼 이익은 줄어갈 수 있겠죠. 매도 시점은 그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은 정확하게 아니다. 지금은 홀딩해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신규 상장주를 접근할 때는 사실상 1년은 지켜봐야 됩니다. 1년 지켜보면서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시장에서 많이 말하는 얘기지만 지금 시가 부분이 그때 상장되면서 시가로 형성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더 땡길게요. 네. 지금 시가로 형성됐던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8,500원 수준입니다. 8,500원 수준인데 이 부분을 거의 1년 뒤에 이제 지키냐 못 지키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그럽니다.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역시나 8,500원 선에서는 좀 저항대를 역시나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도 순간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역시나 그 부분이 가장 큰 저항대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손절가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일단 한 10% 정도 7,000원 선에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이런 송출 사업 부분에 사업 확대가 올해죠. 자꾸 작년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2011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대가 일어날 거니까 한번 그 선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0102번님 하나투어 3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빠르게 진단해볼까요? 네. 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일단 그 최근에 항공주가 못 가기 때문에 뭐 그 업황적으로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차트 바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급하게 보면 말씀드리면 수급, 일단 요거는 차트 흐름하고 수급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죠.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수급 한번 믿어보시고, 일단은 그 완만하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매수가는 충분히 줄 것 같아요. 매수가 충분히 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요 38,000원까지 갔을 때 요 매물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 그것만 좀 보십시오. 그것만. 네. 그래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수급 괜찮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38,000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